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8회차는 EPL과 라리가 14경기로 구성됐습니다. 뭔가 확실한 경기가 많이 보이는 만큼 정배 위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브렌트포드는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뉴포트 카운티와 1대1로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적 약팀인 뉴포트 카운티의 우주방어를 쉽게 뚫어내지 못했고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은베모, 위사, 옌센 선수를 동시에 투입한 후에야 겨우 한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스완지 시티에게 2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원정에서의 약세를 안고 가는 경기에서 먼저 PK 선제골을 내준 후에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브렌트포드 쪽이 조금 더 확실해 보입니다. 직전 약팀을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컵 경기를 제외한 리그 경기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은베모와 위사 선수가 확실히 공백을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현재 리그에서 승리가 아직 없는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브렌트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번리 대 토트넘. 번리는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0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후반 90분에 제키 암도니 선수의 극장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풀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 끝에 팀은 패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 선수들을 기용했고 무리한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번니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긴 하지만 리그에서 지금 홈 2경기에서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비록 상대가 맨시티, 아스톤빌라라는 강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3골씩 내주면서 분명한 전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낀 토트넘이 이기도 하고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의 승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력 핵심 공격수인 자로우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그에서 지금 2경기 클린시트를 하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는 뚫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번리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첼시 대 노팅엄 포레스트. 첼시는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윈블던에게 2대1로 똥줄 승리를 했습니다. 부주력 선수들의 출전이긴 했지만 그 상태로도 전력상 압도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걸로 예상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번리에게 후반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3경기 연속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는 확실해 보입니다. 첼시가 직전 경기에서 똥줄 승리하긴 했지만 주전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전력 차이에서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노팅엄의 승리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팅엄은 핵심 수비수인 조 워랄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 전력의 약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첼시는 새로 이적해온 핵심 선수인 카이세도 선수가 조금 부진한 상태이고 쿠츠베메카 선수와 은쿵쿠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도 패배한 첼시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원정에서 약세를 안고 가지만 작심하고 내려앉아서 막아내는 경기를 한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홈팀 첼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부주력 픽에서는 무승부도 같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 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셀타비고에게 0대1로 승리했고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비교하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헤타페가 직전 홈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레알은 리그 3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홈 경기를 치르지 않고 원정 경기만 치렀음에도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핵심 골키퍼인 쿠르투아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 이탈한 상황이지만
뭐 부주력 골키퍼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3경기에서 한 골만 실점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전력 자체로만 봤을 때도 레알이 압도하고 있고 뭐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변을 뭐 좀 보기도 힘들어 보이고, 만약 이번 경기에서 레알이 패한다면 바로 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독식을 노리는 픽으로 헤타페의 문화, 패를 택하기에도 좀 뭔가 레알의 승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독식 픽도 가져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브라이턴 대 뉴캐슬.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고,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턴이 지금 리그 2연승을 기록하고 지금 연승한 2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절정으로 올라왔다고 판단은 했지만 웨스트햄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루튼타운과 울버햄튼 같은 약팀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웨스트햄전에서는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보다도 뉴캐슬이 상대적으로 더 강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로 생각됩니다. 뉴캐슬은 지금 2연패를 기록했지만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고 한 골 차이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브라이턴이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뉴캐슬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뉴캐슬이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바르셀로나의 그 안수파티 선수가 브라이턴으로 임대 이적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떴지만 뭐 이적을 한다고 해도 이번 경기에 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브라이턴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발렌시아가 우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라베스가 지금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지금 홈에서 지난 시즌 포함해서 13경기째 패배가 없는 홈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직전 경기 홈에서 패배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원정 4경기째 또 패배가 없습니다. 또 두 팀 지난 7번의 맞대결에서 두 팀 다 골을 기록했고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도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것으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알라베스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베티스 대 라요. 베티스는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에게 4대2로 패했고 라요는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7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레드카드가 나올 정도로 팽팽하게 거친 경기를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두 팀 나란히 큰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베티스는 2골 먼저 기록하고도 수비 집중력을 잃으면서 연속 PK골로 2골 내줬고 2골을 더 실점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라이오도 직전 경기에서 7실점을 기록하면서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쉽게 골을 내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전력으로는 베티스가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베티스고, 라이언은 전력 누수는 없고 2경기 연속 승리를 하면서 기세가 올라왔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대패로 인해서 완벽하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지로나 대 라스팔마스. 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세비야에게 1대2로 승리를 했고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로나는 개막 이후에 3경기에서 지금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습니다. 뭔가 압도적인 경기는 하지 않지만 공수 밸런스가 좀 탄탄해 보이고 균형 잡힌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스팔마스는 개막 이후에 아직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발렌시아에게 패배를 했고 홈에서는 2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라스팔마스가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 점 차이 패배를 했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의외로 선전은 하고 있지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지로나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에 벅차 보입니다. 지로나는 지금 3경기에서 6골을 넣으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스투아니 선수와 앙헬 에레라 선수가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좀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토트넘에서 이적해온 가자니가 골키퍼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블린트 선수를 필두로 한 포백은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지로나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도 좋아 보입니다. 9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플리머스 아가일에게 2대4로 승리했습니다. 2골 먼저 실점했지만 역전 승리를 했고 마테타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블랙풀에게 5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칼라이지치 선수는 여전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로 전락했던 도어티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잡고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이변이 보이는 경기가 이번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항상 선제골을 먹히면서 끌려가는 경기들을 좀 하고 있고 안데르센 선수를 필두로 한 포백은 의외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원에서 뭔가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력 선수들의 이적으로 전력이 가벼워져 있고 핵심 선수인 누네스 선수도 맨시티로 이적이 임박한 울버햄튼이지만 리그컵 경기에서 지금 리그컵 포함해서 2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칼라이지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공격수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기록하고 최근에 공격력이 약해져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을 완벽히 좀 확실히 막아준다면 이변도 가능한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꺾어서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톤빌라. 이번 10번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는 지금 9월 1일 새벽 4시 기준으로 히버니언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를 알아야 분석이 되는 승무패 특성상 그냥 넘어가고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톤빌라도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리버풀의 승을 찍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그래서 다음 경기를 좀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마요르카 대 빌바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그라나다에게 3대2로 패배했고 빌바오는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에게 4대2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빌바오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지금 프리시즌을 포함해서 현재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또 2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경기째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빌바오는 지금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돋보였고 주경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에서도 빌바오가 지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도 빌바오가 앞서는 듯 보여집니다. 당연히 빌바오 쪽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지만 마요르카가 최근 보여주는 부진에 비해서 홈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보여준 경기 결과이긴 하지만 홈에서 직전 7경기째 패배가 없었고 4경기 연속 홈 승리도 기록했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만큼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마요르카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유. 아스날은 직전 경기에서 풀럼과 2대2로 비겼고 맨유는 노팅엄에게 3대2로 똥줄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스날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지금 3경기째 패배가 없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팅엄과 풀럼 같은 상대적으로 약팀들에게 지금 실점하지 않아도 될 실점을 하면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어이없는 실책을 가끔 보여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활약한 은케디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핵심 주력 공격수인 제주스 선수가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맨유도 직전 경기에서 황당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전반 아주 이른 시간에 2골을 실점했습니다.
뭐 어찌저찌 뭐 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좋지 않은 수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팀 강팀이지만 요즘 뭔가 압도적인 공격력에 비해서 어이없는 수비 실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아스날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에서 라이오에게 0대7로 승리를 거뒀고 세비야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이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친선전과 프리시즌 포함해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원정에서 7골을 기록했습니다. 세비야의 이변을 보기에는 세비야는 지금 현재 4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아틀레티코가 이번에는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점이나 이변도 찾아보기 힘들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이번에 14번 경기는 9월 3일 3시 30분 기준으로 홈팀 오사수나가 클럽 브리에와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대로 댓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2연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원정에서 발렌시아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바르셀로나가 월등하게 우세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경기 제외한 12경기 알아봤습니다. 정배가 많이 보이는 회차이긴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변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경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49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